자, 오늘 우리 이제 급수합시다. 우리가 보통 수열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 항을 1, 두 번째 항을 2, 세 번째 항을 3.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 수열이요. 예를 들어서 23번째 항까지야. 이 수열은 23번째 항까지 있어. 이렇게 끝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유한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은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한히 계속해서 항이 뻗어나갈 때를 무한수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중간에 선생님이 23, 24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보통은 우리 n번째 항까지 있어? 아니야, 더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놈을 무한수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무한수열을 첫째 항부터 쭉 더해. 이쁘게 더해. 이렇게 무한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쭉 다 더해간 것, 그걸 바로 우리는 급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놈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어떤 무한수열의 합,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급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무한수열의 합.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뻗어나갈 때 우리는 무한수열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AN이라는 일반항을 갖는 요 수열에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낸다 라고 해서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요 항이 무한히 계속 뻗어나가요 라는 이런 뜻일 거라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급수에서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n이라는 어떤 항이 있어요. 물론 다시 얘기하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n이라는 항이 끝이란 얘기가 아니야. 여기에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무한히 많이 뻗어나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제 n번째 항까지 여기까지만 전체 급수 중에 n항까지만 더한 합이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합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던 거냐면 SN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이라고. 그치, 경민아? SN이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였어?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무한수열이라면 이 모든 항을 다 더한 게 아니라 n번째까지만 더한 거죠.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n번째까지만 더한 거야. 이걸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우리는 시그마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었죠.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SN이라고 표현한 건 합을 의미하지만 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 n에 대한 식의 의미를 가질 거야. AN과 SN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AN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이 놈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었잖아. AN과 SN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신은 없고 확신은 없고 당연히 다르죠. 요거는 뭐야? n번째 항 너 하나가 누구니를 묻는 게 AN이고요. SN은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더했을 때 누구니를 묻는 게 SN이란 말이야. 그럼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 수열의 한 개의 모습이 어디로 가냐를 묻는 거야. 그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S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SN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야.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무슨 뜻이니? 이렇게 생긴 놈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근데 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거는 무슨 뜻이 되겠어? 첫 항부터 어디까지? 무한대항까지 합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 얘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1항부터
n 항까지가 SN인데 요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A1은 그대로 있는데 n만 무한대로 뻗어나가서 이만큼의 합을 SN의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 놈도 요 놈하고는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무한수열의 합 급수를 더한다 그래서 편의상 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급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어서 오세요. 요거 들어가는 거 조금 조심해서 안 건드리게. 날씬하니까 할 수 있지? 너무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씨. 대놓고. 자, 요거를 우리는 급수의 합이라고 하고, 요 놈은 다시 말하면, SN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요거를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자, 이건 이런 얘기겠죠? 1부터 n까지 보냈는데 n이 무한대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항부터 어느 항까지도 하는 거야? 무한대 항까지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시그마. n이 1부터 출발해서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의미야. 그리고 얘도 같은 의미야. 그러면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랑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다른 뜻이야. 이거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an이라는 한 개의 극한값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고 요 놈은 1항부터 그 무한대까지 다 더한 놈이 얼마냐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에서 만약에 그러면 얘 또는 얘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요 놈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1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리고 그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놈의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a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1항부터 n항까지 합. 예를 들어서 표현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1, 3, 5, 7, 9 요렇게 생겨먹은 수열 an이 있다라고 하자. 뭐 이미 다 알겠지만 이거 홀수죠, 홀수? 그럼 요 놈을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2n-1이지? 그러면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물론 얘는 발산하지만 요런 의미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SN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2K-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요 놈은 다시 말해서 또 2 곱하기 2분의 N-1 빼기 N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 놈은 계산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뭐라고? SN이라고. 그럼 요놈의 급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그때 n의 식이 누구? 이 합을 나타내는 이 식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의미가 되는 거라고. 또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의미가 되는 거라고. 구분이 되죠? 일반항의 극한값과 급수의 합이 의미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 이해되지? 이거 나중에 얘기해도 또 헷갈리고 아무거나 갖다 쓰고 막 그런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는 급수의 의미입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사실 급수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거야. 어떡하라고?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n을 어디로 보내면 된다?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놈도 무한급수의 합도 극한이잖아요. 극한.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놈도 무슨 값이라고? 여기는 리미트가 없지만 요놈도 결국에는 극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극한도 뭐 할 수 있어요? 발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도 극한이니까 수렴할 수도 있겠죠. 발산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요놈의 합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얘기고, 수렴한다는 얘기는 요놈의 합이 어떤 상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이 수열 자체가 무한수열이잖아. 그럼 AN이 무한대로 계속 갈 때 만약에 어떤 상수에 수렴을 해. 상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K라는 상수에 수렴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 0이 아닐 때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이 수열이 정확하진 않지만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그냥 마치 뭐처럼 K처럼 K 이렇게 가는 수열이란 뜻이나 비슷한 거죠.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이런 의미를 갖는 거잖아. 그런데 급수는 뭐야? 요 놈들을 전부 어떡하래? 더하라는 거지. 그럼 어떤 상수를 계속 더하는데 얼마만큼 더해요? 무한대 개수만큼 더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이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 돼버리겠지. 그냥 아주 작은 1이라도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무한대만큼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로 발산해 버린다고. 그 얘긴즉슨 어떤 수열이 상수로 수렴하는 요런 경우에는 요 놈이 뭐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발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놈이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더 이상 더할 게 없어진다는 얘기지. 더할 게 없어야 거기까지만 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더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뭘까? 이 뒤에 항이 어떤 형태로 나오면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거야? 0일 경우죠. 0 이렇게 되면 0은 더하나 마나니까 요 앞에까지만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일반항이 어디로 수렴하면? 0으로 수렴하면 그때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이 급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조심해야 돼.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요 놈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더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수렴하면 그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해요 라는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요 놈의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다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하지만 급수가 수렴하려면 그러면 수열 자체는 무조건 어디로?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난 여러분이 이해된다고 믿을게요. 그러니까 다시 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수열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하지만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급수의 수렴 조건까지 이야기 다 했고요. 책에 막 길게 복잡하게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우리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페이지고 수렴 조건까지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수렴 조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좀 얘기를 할게요. 보통 뭐 교대급수라고도 이야기하는 요런 내용인데 사실 문제에서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을 텐데 이 교대급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수열이 있어요. 수열이 있는데 수열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까? 자,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한다라는 얘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항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얼마입니까? 0이 되죠.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럼 요 놈은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조심하세요. 수열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요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합은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짝수항까지 더하면 뭐가 되고? 0이 되고 홀수항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 바로 뭐야? 결국에는 급수가 되는 거지.
급수 자체가 0과 마이너스 1이 반복되죠. 이제 이렇게 짝수항과 홀수항 어디까지 더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때 그걸 우리는 교대급수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복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는 거야?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발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 경우는 발산하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놈은요, 요렇게 더해가는 값이 부호가 바뀌거나 요렇게 교대로 나오긴 하는데 요 놈이 또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놈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Sn인데 이 Sn의 n을 짝수까지 보냈을 때, 그리고 요번에는 요 n을 어디로 보냈을 때? 홀수까지로 보냈을 때. 짝수의 홀수일 때, 요때 두 개. 자, 이것도 오해하지 말자. S2에는 A2, A4, A6, A8 이렇게 짝수항들만 더하라는 거야?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짝수항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1부터 쭉 더해서 어디까지? 2n까지라는 얘기지. 요렇게 생겨먹은 놈만 더하라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첫째 항부터 쭉 더해서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요 놈은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얘기야. 요 두 놈의 값이 서로 같고, 그 놈이 어떤 상수에 가까워질 때,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요 놈도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번갈아가면,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수열은 짝수 번째 항까지의 급수의 합과 홀수 번째 항까지 급수의 합을 구해서 그 놈의 값이 어떨 때? 같을 때. 이때 우리는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건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아웃라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등비 급수는 좀 이따 2교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웬만하면 우리 등비 급수까지 다 해버리려고 해요. 일단 1교시에 지금 한 얘기 여기까지만 우리 문제로 좀 들여다 봅시다. 어디로 갈 거냐면요, 44쪽입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다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자, 첫 번째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자, 요 놈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래. 2부터. 네, 1부터가 될 수 없겠네요. 1 집어넣으면 0되니까 2부터. 이거요, 여러분 잘 봐야 돼. 일부 여러분을 선생님이 헷갈리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럼 이거 구하라고 했더니 보통 어떻게 구해요? 요놈 뭐해? 요놈 유리화해. 유리화해서 분모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분의 분자 n 플러스 1 빼기 n 마이너스 1에서 n 없어지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는 1차, 분자는 상수니까 극한값 0이요. 이렇게 구해. 맞아, 이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아닌 경우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의미는 모르고. 뭐가 잘못됐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그쵸, 얘는 무슨 극한값 구한 거야? 여기 있는 일반항으로 표현된 요 놈의 극한값을 찾은 거잖아. 요 놈의 극값을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거라고.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요렇게 생겨먹은 요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더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특별한 식이 아니라 실제로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항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루트 2 빼기 루트 1일 거고 이게 첫 번째 항이죠. 더하기. 그러네. 그래 나 덧셈 못한다. 요 놈은 어떻게 돼요? 루트 그럼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더하기 루트 빼기구나. 산수를 이렇게 못하지? 3 집어넣은 거죠? 2. 그럼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루트 5 빼기 루트 3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쭉 더해서 n자리에 우리는 몇 번째 항까지 보겠다고 그랬어? n번째 항까지 보겠다는 얘기죠?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이지? 그럼 그 바로 앞에 항 n-1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보자. n-1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루트 n 빼기 루트 n-2일 거고요. n번째 항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1 여기까지 더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Sn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부분합이라고 부른다고. n항까지만 살펴본 거야. 원래는 무한대지만 어디까지만? n번째 항까지만 더해본 거야. 더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앞에 거 한 칸 건너서 뒤에 거, 앞에 거 한 칸 건너서 뒤에 거, 앞에 거 한 칸 건너서 뒤에 거. 그럼 결국 앞에 요거 두 개 남네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뒤에는 뭐 남아요? 요 놈이랑 요 놈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남는다고.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SN이라고. 그리고 우리 급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요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놈은 상수고 얘 뭐 돼? 무한대. 뭐 돼요? 무한대. 무한대끼리 더하니까 요 놈은 당연히 무한대로 뭐 할 거다? 발산할 거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우리는 급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 구하지 말라고 제발 이렇게 얘기해도 또 구하는 사람들 다 꿀보는 듯이 때릴 거야. 그럼 나중에 진짜. 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알겠니 아라나? 왜 창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창밖에서 누가 불러? 자, 합을 나타내느라 이것을 길게 쓰느라고 이렇게 썼네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지우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우자. 예제 1번 화내지 마. 화를 내고 그래. 수학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분의 1. 1분의 1.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을 구해야죠. 그래서 요 놈의 합을 그대로 구해도 되지만 요 식이 의미하는 걸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항, 이게 일반항이죠? 일반항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제곱 빼기 누가 하면 이건 우리 습관적으로 뭐 보여? 합차 보이죠? 그럼 분모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n 곱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n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은 지금 같은 식입니다. 합을 구한 게 아니야. 요 식을 정리한 거야. 왜 이렇게 정리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 요 옆으로 갑시다. 우리 물론 여러분들 우리 수열 앞에서 하면서도 왜 저래 쟤. 앞에서 수열하면서도 한 번씩 봤겠지만 자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할게요. 수열의 합 먼저 등차 수열의 합 앞에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첫 항이 A고 공차가 D인 수열의 제 N항까지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표현했던 이 자체가 부분합이야. 그죠? 2분의 어떻게 된다고요? N의 2A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됐었죠? 등차 수열의 합이었고요. 등비 수열의 합. 첫 항이 A고 공 B가 R이면요. 이때 N항까지 합은요. 1-R로 바꿀게요. 1-R분의 첫 항 A의 1-R의 N제곱. 그 다음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합이라는 거는 뭐를 뜻해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값. 그러면 이거를 굳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1부터 n까지 k 요거 더했을 때 요 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 요 놈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한 놈. 요때 합은요 표현하면 1부터 재미가 없지 갑자기? 세제곱 제곱이죠. 오늘 하고 나면 여러분들 한동안 쉬죠? 그래서 오늘 아마 수업이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 노니까. 선생님도 간만에 좀 쉰다라는 생각이니까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오늘도 빡세게 수업하기로 했어요. 2분의 란다. 자, 요건 어떻게 되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세제곱은 안 쓰겠습니다. 세제곱의 합은 뭐였어? 요거 전체 제곱.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어떻게 됐다. 물론 요 놈은 선생님이 대표적인 한 예를 적은 거야. 자, 요거 보입니까 이거? 머릿속으로 뭔가 떠올라요? 이거 뭐 이용해서 우리 합구했었죠? 수원에서 우리 겁나 많이 했던 건데 이거. 그쵸, 이거 부음분수 분리 이용했던 거잖아. 부음분수 분리. 그래서 요 놈은 다시 표현하면 k는 1부터 n까지 요 일반항을 어떻게 바꿨어요? 뺀 거. 요거 빼기 요거 분의 1이니까 1은 일부러 선생님이 1로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렇게 분리됐었던 거죠. 그래서 부음분수 분리를 일반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넘어가면 저기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거였었죠. a 곱하기 b분의 1을 우리는 두 개의 분수로 분리할 건데 어떻게?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분리했었다고. 이거를 우리는 부음분수 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일반항 하나 자체가 바로 어떤 거야? 분모가 어떤 n에 가는 두 놈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 자, 이 경우 뭐 하라는 얘기야? 바로 부음분수 분리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놈은 an 자체가 어떻게 표현돼? 얘 빼기 얘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시그마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하라는 얘기야? 2분의 1.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 거라고 기억합니다. 어떤 식의 일반항의 상수를 곱한 건 시그마의 상수를 곱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요 놈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그러면 요 놈은 다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2분의 1에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쭉 가서 n-1이 들어가면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마지막 n 들어가면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더한 게 바로 SN이고 이 SN을 자 이건 SN입니다 지금 SN을 먼저 구해보면 이것도 어떻게 되니? 아까 저거 비슷하네. 뒤에 거 한 칸 건너 앞에 거 뒤에 거 한 칸 건너 앞에 거 뒤에 거 한 칸 건너 앞에 거 요렇게 지워져서 결국에 요 놈은 요 밑도 공간 여기다 하자 그냥 2분의 1 곱하기 여기 뭐 있어요? 1 여기 뭐 있어요?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표현한 게 뭐라고 지금? SN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급수는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얘의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냈더니 얘 뭐 되어버리고요? 0. 얘 뭐 되어버려요? 0.
그럼 결국은 1 더하기 2분의 1에서 얼마예요?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3이라는 급수의 합을 갖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일반항의 극한 구하는 거 아니라고. 실제로 우리는 합을 나타내서 그 합을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고 그 n에 관한 식의 극한값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는 급수의 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예제 2번.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항과 공차가 모두 8이래. 첫 항도 얼마? 8. 공차도 얼마? 8.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먼저 SN 먼저 구합시다. 이거 여러분 속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식 써놓고 가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sk분의 4. 자, 이 문제에 여러분 약간 혼란을 주는 약간 함정이 숨어져 있어요. 자, 먼저 SN은 바로 뭐야? 첫 항이 8이고 공차가 8인 등지수열의 제 n항까지 합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 곱하기 16 더하기 8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놈 정리해주면 2분의 8n제곱 맞죠? 그 다음 플러스 16n 16-8이니까 플러스 8n 이렇게 돼서 결국 정리해보면 4n제곱 플러스 4n이 되죠? 자, 얘가 지금 누구야? 얘가 SN이야. SN. 근데 조심하세요. 이 문제 잘 봐야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 시그마 SK분의 4야. 그러면 얘가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 거냐면 요 자리로 변수만 K로 바뀌는 거죠.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무한대로래. 시그마 1부터 n까지 요놈 4K 제곱 플러스 4K 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얘 극한값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로 갖게 되는 거야? 이 자체가 일반항의 의미를 다시 갖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무한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생겨 먹은 놈이 다시 일반항이 되는 수열의 합을 또 구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될 게 시그마야, 시그마. 시그마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선생님이 수혈할 때마다 얘기하잖아. 시그마는 그냥 더해주세요라는 의미지 시그마 갖고 뭔 계산 아무것도 못해. 시그마에 집착하지 마. 시그마는 어떤 계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자가 서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럼 약분되네? 뿅뿅. 그러면 다시 요 놈은 나는 그냥 이렇게 쓸래. 힘들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n 플러스 1 분의 1. 이거 분분수 분리죠? 분분수 분리니까 앞에 거 차가 1이니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 쭉쭉쭉 갈 거고 뒤에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쭉쭉쭉 지워지고 얘 어디로 가버리게 돼요? 0.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된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부분수 분리에서는요. 결국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뒤에 남는 항들은 다 뭐 돼버려? 0 돼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몇 번만 계산해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2번까지 했고요. 자, 필수 예제 3번으로 갑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선을 조사하고.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일반항의 수렴과 발산이 아니에요. 하도 들어도 짜증나겠다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1번. 예제 3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5 뭐야 빼기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요런 놈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죠? 그럼 밑에는 어떡하자? 짝수 번째항까지 더한 것과 홀수 번째항까지 더한 것. 자, 먼저 짝수 번째항과 홀수 번째항 자체가 어떻게 일반항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보면요. 일단 짝수 번째 앞에 부호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그 다음 분모는 보세요. 분모는 짝수 번째항에 여기는 3. 그 다음은 뭐였죠? 4. 그 다음은 뭐였죠? 5. 애들 다 졸려. 더 쉽게 하자. 그냥 이렇게 볼게요. 짝수 번째항은 어떤 모양이야? 짝수 번째항을 그냥 n번째 항인데 짝수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항의 분모 얼마? 3. 네 번째는 4. 여섯 번째는 5. 일곱 번째는 일반항으로 n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 다시요. 2n번째 항. 2n번째 항은 뭐를 뜻해?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n자리엔 뭐가 들어가는 거야? 1, 2, 3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은 얼마였어? 3.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5. 분모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n 플러스 2가 된다고. n 플러스 2. 그리고 분자는 그놈보다 하나만큼 작으니까 n 플러스 1. 근데 부호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됐죠? 홀수 번째항은요. 홀수 번째항은 분모는 어때요? 2, 3, 4. 분모 얼마 되고요? n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요. 1, 2, 3이 돼서 얼마가 되니? n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합을 한번 구해볼까? 합을. 매우 귀찮은데.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짝수 번째항이 이렇게 되고 홀수 번째항이 이렇게 되면 이제 보세요. S, 2N은 뭐를 의미한다고? 2분의 1. 조심하세요. 일반항을 더하는 게 아니라고. 일반항을 더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돼서 어디까지 더한다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까지 더한다. 이 의미라고. 2n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 얘가 짝수 번째입니다.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맞니?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니까 이 앞에까지가 지워지고 얘는 남아 없어져? 남죠. 얘는 남으니까 결국 요 놈은 2분의 1. 배고파 씨. 너무 힘줘서 얘기하나?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일 거고. 정리를 해보면 정리 안 할 거야. 요 놈에 그냥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n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얼마? 1이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뭐 볼 거야? S 2n-1까지만 볼 거야. 그러면 쭉 똑같고요. 요 뒤만 n 플러스 1분의 n이 되는데 얘 홀수 번째라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까지 지워져 버리겠죠? 그럼 뭐만 남게 돼요? 요 앞에 있는 2분의 1만 남겠죠? 그러니까 이 덧셈의 결과도 얼마가 돼요? 2분의 1. 근데 얘네 두 개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얘는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힘들다. 처음에 복잡해 보이는데 좀만 해보면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나면 이 교대급수 판별법도 선생님 좀 간략하게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원리를 이해하라고. 지금은 원리를 이해하세요. 자, 다음 괄호 2번 봅니다. 아, 괄호 2번 이거 문제 진짜 치사한 문제거든요. 뭐가 치사한 문제냐면요. 괄호 1번과 2번에 지금 문제가 써져 있잖아. 이거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일단 자 이거 봅시다. 얘와 얘의 차이점 뭐야? 괄호가 있다 없다. 그 괄호의 의미가 뭘까? 그쵸. 요 놈은 이 자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야. 근데 요 놈은 이 괄호를 묶어준 이 놈 자체가 뭐란 얘기야? 한 개의 항이란 얘기입니다. 한 개의 항. 그러니까 요 놈이 짝수 번째든 홀수 번째든 어디까지? 이 괄호 끝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중간에서 안 잘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홀수 번째 항, 여기까지가 짝수 번째 항이 아니고 그냥 얘가 하나, 얘가 둘에서 여기까지, 괄호 여기까지는 와야 돼. 역시 홀수 번째 항 봅니다. 짝수 번째 항부터 볼게요. 짝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 여기 분모 얼마? 3. 두 번째가 3이야. 여기 뭐 나오죠? 요 다음에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짝수 번째 항 두 번째가 얼마? 3. 네 번째가 얼마 돼요? 5. 그 다음 7. 맞니? 그럼 짝수 번째 항 분모 얼마 된다고? 다시 두 번째 항이 얼마? 3. 네 번째 항이 5. 맞아? 나도 헷갈린다. 맞죠? 네 번째 항이 5. 여섯 번째 항이 2, 3, 3, 4, 4, 5. 맞죠? 두 번째 항이 3. 그 다음이 5. 그 다음이 7. 그 다음이 9. 맞아요? 요게 몇 번째 항이라고? 요게 두 번째 항. 요게 네 번째 항. 요게 여섯 번째 항. 요게 여덟 번째 항이야. 그럼 앞에 나오는 건 요거보다 얼마만큼 커요? 1만큼 크니까 n 플러스 1 분의 분자는 분모보다 하나 작죠? n 빼기 그 다음 항은 n 플러스 2 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여기 짝수 번째 항이야. 홀수 번째 항은요. 홀수 번째 항은요. 첫 번째 2, 그 다음 4, 그 다음 6. 분모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앞에 2n 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 이것도 잘못했네 선생님이. 첫 번째, 세 번째. 그럼 분모 n 플러스 1이네요. 요놈도 n 플러스 1분의 n.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5분의 6분의 5일 테니까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네. 됐어요? 자, 아니야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러면 SEN 봅니다. SEN은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럼 요거 어떻게 돼? 더하면 더할 때는 이제 괄호 열어서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져 버린다고.
그 다음 지워져 버릴 거 어디까지? 요까지 지워져 버리겠죠? 그럼 결국 얘 무한대로 가니까 요놈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분의 1이니까 빼기 1 남겠죠? 그럼 결국에 최종적으로 남는 건 2분의 1 빼기 1이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눈치챘을 텐데 2n-1은요 역시 2분의 1 빼기 3분의 2 그 다음 3분의 2 빼기 4분의 3 쭉 가서 여기에 뭐 나와요? 홀수 번째항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그럼 결국 요 놈도 어떻게 돼? 쭉 똑같이 지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돼서 두 개가 같으니까 수렴하는 거지. 자, 선생님이 교대급수 짝수 홀수 얘기했는데 지금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요거 발산하는 놈과 수렴하는 놈의 차이 뭔 것 같아요? 짝수 번째 항이 일반항이나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의 모양이 어때요? 같습니다. 사실 얘가 일반항이죠?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일반항의 모양이 어때요? 같죠? 그러면 이 급수도 역시 뭐한다?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여기 지웠지만 요 놈은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의 모양이 어땠어요? 달랐죠? 그럼 이제 무조건 발산이 아니라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보통 수렴하는 조건 자체는 뭐다? 짝수 번째 항의 일반항과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조금만 풀어보셔요. 뭐 늘 그렇지만 역시 경험해야 되는 건 있으니까. 자, 수렴하고 그때 무한급수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자, 그 다음 예제 4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시간이 빨리 가네. 아진아, 졸려? 그래요. 자, 봅시다. 예제 4번이에요. 급수입니다.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3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2 요 놈이 뭐 할 때? 수렴한대요. 요 놈이 수렴하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자, 뭐 이용하라는 얘기일까요? 얘가 뭐 한대요? 수렴한대요. 이 급수의 일반항은 이 전체가 일반항인 거죠.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요 놈의 일반항 an-3n 플러스 1분의 n-2 요 놈의 극한은 어떻게 된다고? 0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0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얘는 어디로 수렴하는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요 놈만 보면 3분의 1일 거고. 그럼 요 놈은 수렴하죠? 그럼 이거 원칙적인 방법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이 전체를 뭐라고 놓고? bn이라고 놓고 원래는 풀어야지. 그래서 an은 bn 플러스 3n 플러스 1분의 n-2 요렇게 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더하기 3n 플러스 1분의 n-2라고 해놓고 요때는 0으로 수렴하고 요 놈은 얼마로 수렴하니까 3분의 1로 수렴하니까 그래서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어차피 얘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얘가 뭐 할 거다? 수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에서 3분의 1을 뺐더니 0이 됐대. 그럼 요 놈도 얼마일 거다? 3분의 1일 거다. 이렇게 차이를 금방 찾을 수도 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원칙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를 구하라고 했으면 수렴한다고 생각하고 극한값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개념만 지금 주구장창 해본 거고요. 본격적으로 급수의 합을 찾아라 라는 문제는 주로
등비 수열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예제 5번도 있는데 그래 우리 힘들지만 예제 5번까지 하고 시작. 한 단원이니까 그게 낫겠죠. 한 문제 찜찜하게 남기는 것보다. 아진이는 졸면서도 고개를 좌우로 잡고 있어요. 자, 이거 한 문제만 더 풀고 시작. 힘들어도. 그래도 설날이잖아. 설날에는 여러분 휴일과 세뱃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과. 늘 매해 얘기하지만 세뱃돈 많이 받으면 나랑 반띵하고. 쌤 요새 사는 거 힘들어. 1부터 무한대까지. 쓸데없는 소리인가요? 1부터 무한대까지 bn. 자,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요 놈은 14.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bn는 8일 때. 자, 이 둘 다 수렴한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다 해야 돼? 시그마 쓰는 게 힘들어 버리네요. 6an 플러스 2bn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랬어. 자, 시그마의 성질 기억합니까? 일반항끼리의 더하기 빼기는 시그마끼리의 더하기 빼기로 바꿀 수 있다.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 14라는 놈은 다시 말하면 뭐나 마찬가지야?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다만 그냥 일반적인 1부터 n, 그러니까 뭐 k는 1부터 n까지의 시그마라면 그냥 수열의 합을 얘기하니까 수열의 합 자체가 상수일 거라고. 근데 요 놈은 1부터 무한대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얘는 극한의 의미라고 그랬죠? 극한의 의미. 따라서 이렇게 바꾸려면 사실은 이 각각이 뭐 한다?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그마의 성질뿐만이 아니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뭔지 알지? 그런데 친절하게도 이 문제에서는 둘 다 뭐 한다고 했으니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야.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놈도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8이래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일까? 이거 변끼리 더해볼까요? 변끼리 더하면 2배의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얼마란 얘기? 22라는 얘기. 따라서 요 놈은 어떻게 돼? 6 곱하기 22. 역시 요 놈도 수렴하니까 각각 할 수. 왜? 이게 얼마라고? 그 인간이 더한 거 더. 아, 6 곱하기 12. 자, 뺍시다. 빼면요 2배의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얼마요? 6. 그럼 bn이 3인가요?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3. 이것도 역시 각각 수렴하는 급수니까 따로따로 합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66 더하기 2, 3은 6 하면 72 되나요? 그러면 답 72 맞니? 맞으면 쉴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